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인데요. 연휴를 앞두고 하루 1거래일만 남겨둔 시점입니다.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해외 선물 전략은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2시간 동안 꼭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해외 선물 신세계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을 눌러주신다면요.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외 선물 전략과 신호 보내드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요,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시면서 또는 시장을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는요,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신 후에 들어오시면은 채팅방도 활용 가능하니까요. 이 또한 많은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신세계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인데요. 간밤에 있었던 옐런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 이어서 증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최근 시장입니다. 그리고 유가가 상당히 올랐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의견 나눠볼 출연진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오셨어요. 김영철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항상 수요일날 뵙다가 오늘 목요일날로 좀 옮겨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원유 재고가 없이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또다시 선재님이랑 제가 지금 한 3주째 스케줄을 바꿨는데도 같이 이제 겹친 것 같거든요. 뭐 2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오늘도 좋은 방송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네.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우연히 두 번 이상 겹치면 두 번은 2년이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쉽고 재밌는 해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윤희라 캐스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희라입니다. 이 추석 연휴를 맞아서 여행 준비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위조 지폐로 사기를 당하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렇게 만져보고 기울여보면 이렇게 위조 지폐에 식별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이런 거 철저히 대비하셔서 안전한 여행 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그 투자 쪽에서도 저희가 외신 쪽 이렇게 항상 건전하고 또 이렇게 외신 뉴스 잘 식별하실 수 있도록 잘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저희 신세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유라 캐스터와 함께 합니다. 자, 오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해주실 마스터님, 이미 좀 살짝 말씀을 드려서 공개는 됐지만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영상을 통해서 오늘의 마스터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 할 마스터님입니다. 선재 마스터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네, 곧 연휴도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 강연회도 많이 하고 온라인 강연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휴 전에는 일반적으로 크게 배팅은 자제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뭐 연휴 때는 또 조용한 장들이 많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또 다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는 시간을 위해서 그동안의 수익도 잘 지키는 한 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맞아요. 저희 또 오프라인 강연회, 그리고 온라인 강연회, 최근 일정이 아주 빡빡하셨던 것 같은데, 강연회 후기 좀 살짝 들려주시겠어요? 네. 원래 네. 2시부터 5시까지 잡혀 있었는데, 네. 거의 6시 반까지 했었습니다. 원체, 오. 오신 분들이 뭐 열의도 대단하시고, 저도 또 알려드릴 게 많아서, 거의 뭐, 그 강의 문 닫기 전에도 거의 6시 반에도 쫓겨나듯이 해서, 네. 서서 마지막 질문까지 받다가 했는데, 네. 항상 아쉽습니다. 항상 우리가 판단은 뭐 몇 초 사이에 하지만, 그걸 이뤄내는 과정, 그 다음에 복잡한 생각에서 결과를 나타내는 건 단순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배움은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뭐 그 열의가 빛을 발하게끔 제가 꾸준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정말 긴 시간 안에서도 조는 사람 없이 정말 맹렬히 집중을 하셨다고, 네, 그런 후기를 들었는데, 자, 정말 선재 마스터님 정말 실제로 뵙고 또 이런 좋은 기운과 그리고 좋은 정보, 좋은 교육까지 가져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2시간 동안 함께 할 텐데요. 자, 오늘 이슈 점검에 앞서서 방송 전부터 들려온 속보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이 나왔는데요. 3.1%로 월가 예상치 3.0% 예상 상회를 했다라는 그런 지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지수가 나왔는데요. 27만 2천 명, 월가 예상보다는 좀 하회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일단 GDP는 상회하는 흐름, 그리고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하회하는 그런 지표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목요일장 어떤 이슈들을 함께 짚어볼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입니다. 금리 인상과 세제 개편한 기대감으로 상승한 미국 증시입니다. 어제장에서도 상승폭을 계속해서 지켜내는데요. 지금 가격대는 2,500, 딱 이 포인트에서 네,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이어서 다음 시는요, 유로 FX입니다. 어제장에 1.17까지 떨어졌던 그런 가격인데요. 현재는 1.1827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예상 밖의 미국 원유 재고 발표 영향에 혼조세를 보였던 크루드 오일인데요. 자, 오늘은요, 52달러 중후반대를 넘어섭니다. 52.63달러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요, 역시나 골드 올라왔어요. 골드는 1,300달러가 깨진 이후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 반등으로 하락세, 오늘은 1,286.9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이슈 4가지 이슈 먼저 살펴봤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오는 속보사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건 스탠리 쪽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S&P 500이 내년에는 2,700선을 찍고 난 이후 그 선에서 20%가 추락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 의견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에리언 미국 증시가 이 강세장을 지속할 것이다. 이 안에서 대형 사건이 터져야 이 지금 현재 강세장에서 탈선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까지 내놨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가격대에서 위쪽으로의 상승세는 보고는 있지만 이 고점을 계속해서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이 지수에 대한 부분이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이슈가 바로 S&P 500이죠. 자, 먼저 업앤다운 들어본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죠. 네, 하나, 둘, 셋. 네, 마스터님 홀로 지금 다운을 드셨는데요. 네, 맞으시죠, 해설위원님?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증시이기 때문에 지수이기 때문에 외신 캐스터 먼저 들어볼게요.
네, 외신 쪽에서도 아무래도 그 트럼프의 세제 개혁안과 또 금리 인상, 기대감의 상승세를 좀 보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외신 읽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nvestors will be watching a fresh data release jobless claims out at 8:30 a.m. ET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보다 조금 더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U.S. stock index futures point to a marginally lower open on Thursday morning after U.S. President Donald Trump unveiled a massive overhaul to tax system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세제 개혁안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프레임을 이야기를 하면서 좀 증시가 상승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30년 세제 개혁안인데 이 트럼프의 30년 세제 개혁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는 트럼프의 세제 개혁안과 재정 적자가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We think we can drive a lot of business back to America. We can drive jobs back to America. We can make ourselves very competitive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세제 개혁안이 단지 기업뿐만이 아니라 전 미국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30년 플랜 동안 찬찬히 실현을 해 나갈 것이며 재정 적자에도 어떤 약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미증시에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기업 실적도 오늘 좀 같이 살펴보셔야 할 텐데요. 기업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오늘 베일 리조트라는 그런 회사에서 좀 움직임이 좀 많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GoPro is set to make a new product announcement at around 12 p.m.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프로 관련해서도 주가가 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거 좀 참고를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지수에 대해서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이슈와 함께 그리고 기업들 간의 실적 뉴스도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3분기 실적을 앞둔 만큼 지수에 관해서는 이런 분석적 뉴스들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해설위원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업이시죠? 네. 네, 일단은 뭐 미국 증시가 이제 뭐 크게 하락할 만한 이유를 뭐 찾기가 좀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항상 증시 이제 뭐 코멘트나 아니면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뭐 나스닥이건 아니면 S&P 500이건 항상 업을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뭐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들 또는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노이즈를 살짝 만들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큰 추세는 지속적인 상승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관점이고요. 그 부분이 유동성에서 뭐 지수 상승을 이끌어온 부분들이 아니라 유동성에서 어느덧 이제 뭐 실적으로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3분기 실적도 미국 전반적인 기업 이익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글로벌리하게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 거 역시 IT에 대한 부분들인데 마이크론 실적도 상당히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뭐 크게 뭐 지수에 대한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다. 그리고 설령 만약에 오늘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 뭐 이제 그 아래쪽으로 매수를 해서 하방으로 물리더라도 지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또다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큰 추세의 방향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게 빠져나오기가 조금 더 쉽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매수의 관점 업으로 말씀을 뭐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외신 뉴스에서도 그렇게 이 가격대에서도 위쪽으로도 많이 보고 있는데 해설위원님 역시 상승 방향성,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좀 무게를 더욱더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저 같은 경우도 어제 S&P 저도 업을 들었고요. 저 오늘도 업을 들었는데 일단 이전에 많은 리스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견고하게 버텼다는 점 이것이 바로 강하다는 걸 반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유가도 올랐고 금리 인상 기대감까지 함께 받으면서 유가가 오르면 그 안에 정유화학 업체들이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고 또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수를 방어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에서 저는 현재 2,500선에 뭐 초반에 오면은 매수해서 좀 짧게 상방 쪽으로 보는 것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함께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네, 저희 이제 3명의 업의 의견을 들었는데 마스터님 홀로 다운을 드셨어요. 마스터님, 네, 들어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그 FMC 발표 났을 때 기억들 하시죠?
형님들. 그때 제가 얘네들 매도 관점 말씀드렸고요. 뭐 물론 그때도 시황이 매도 시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림 자체가 매도였기 때문에 매도라고 말씀드렸고, 우선은 그때 말씀드릴 때 얘네들이 위에 치더라도 2510선 정도나 치다 무너질 거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로 쫓아가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매도 관점으로 열고 매도 배팅을 들어갔고요. 뭐 그 관점은 그냥 이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죠. 한마디로 이 라인들 그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라인 하나를 두고, 그래서 이 구간 위에를 못 치고 그 다음에 2510선 정도나 치다 빠진다. 그러기 때문에 쫓아가지 마라. 매도 관점입니다. 네. 그리고 매도로 쭉 빠졌었죠. 쭉 빠진 다음에 제가 이날 리딩 시에 얘네들 고점 위로 높이로 간다. 근데 그 목표가를 2515선을 드렸습니다. 2515선을 드렸고, 단지 이 친구들이 2515선으로 오면 저희가 이제 추세 좀 롱포로 매도 관점으로 보자. 그래서 그걸 준비해 보자. 이 관점으로 있었고요. 단지 이 자리는 이제 추세 상단부가 있죠. 일단 얘네들은 뭐 추가적으로 밀리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전체적으로 그럼 결론은 뭐냐? 결론은 지금 이 구간대를 지지하고요. 위쪽으로 한 번 더 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다시 빠질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매수 여는 거 맞습니다. 매수 여는 거 맞는데, 얘네들 지지력이 2497선부터 2498선 지지력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도는 거기까지만 추가적으로 좀 밀릴 거고요. 전체 흐름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우선 뭐 지금까지는 맞았죠. 그래서 고가를 높이고 나서 빠졌으니까. 근데 저는 물론 매도를 들고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이 구간부터는.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서 빠지기 시작해서 아직 덜 가는데 빠지네. 근데 상단부 제약이 있으니까 그래 빠질 수 있겠다. 걔네들 지지력이 이 자리입니다. 얘를 뚫었기 때문에 얘네들 고점을 높이려고 가는 거거든요. 그 고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 2515선과 그 다음에 2400, 8, 90선, 그 다음에 매도는 2460선을 봐야 되는데, 우선은 매도가 더 먼저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세는 매도일 수 있습니다. 단 뭐 시황 관점에 보자면 여전히 매수 쪽 배팅이 우위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것도 맞을 수 있고, 그거는 결론을 보면 압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죠.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맞다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아직 추세는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 치는 것도 불합리하죠. 우선 지지하고 윗자리를 한 번 더 칠 거고요. 단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선은 다이버전스 뜨고 꼬리가 많이 길었다는 거, 한마디로 물량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올리더라도 얘네들이 버티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 거의 다 마무리되고 보합 구간 들어갈 걸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 힘의 지지력들 아무리 세도 얘네들 지금 당장 돌파하는 그림들 잘 나오기 힘들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길게 볼 때는 기다리셨다가 좀 매도를 신고가 올라올 때 보신 게 낫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안정감 있고 싸우기도 더 유리할 거라 보고요. 고점을 높이면 물량들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매도치 목표가를 아직 좀 덜 갖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이는 이 그림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단부를 열었을 때 2515선에서는 매수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서 휩소를 주더라도 여기서 2540 이상 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도 치고 분할로 롱포 대응을 하시고 다시 매도 목표를 아래 구간까지 이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혼조세에서는 너무 많이 배팅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림들이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들, 큰 그림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큰 무리가 없는 매매가 가능할 거다. 그렇게 큰 그림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신고가 올라올 때 매도에 대한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2515선이 매수 마무리라는 그런 가격대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현재 지금 2500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매수로 가는 거는 좀 아니요, 2497 부근부터는 네. 멈추기 시작하면 걔네들은
짧은 손절에 하방 테스트가 가능하고요. 걔네들은 네. 추세 지지력입니다. 오히려 차트 잠깐만 볼까요? 죄송합니다. 네네,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들에서 손절도 작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배팅할 수 있는 거는 반대로 매도 칠 가능성과 매수 칠 가능성에서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가능성들이 있느냐. 그 다음에 내 리스크가 작냐 두 가지로 결정을 합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맞춰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디테일한 배팅을 안 했기 때문에 자리를 상세하게 말씀드리진 못해요. 왜냐하면 S&P를 제가 리딩으로 짧은 스캘핑 구간을 드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별로 말씀드릴 게 없고 우선은 대신 고점을 높인다. 그 다음에 눌린다. 목표 이 자리다. 그대로 리딩했던 때 말씀드린 걸 말씀드린 거고요. 걔네들 뚫은 구간이 이 지지력이기 때문에 이 구간 때 매수가 잡히냐의 문제지. 오기만 하면 얘네들은 매수 배팅을 해서 노리는 게 가능합니다. 단 얘네들이 노릴 때 이제 전 국가를 1차, 2차, 3차 나눠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매수 위주의 스캘핑, 그 다음에 위에서 매도의 롱포 보시는 게 저는 유리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도 대부분 배팅 아마 그렇게 들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도 2,500선 위에서는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또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오늘도 역시나 2,515선에 대한 부분 매도 포지션에 대한 전략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유로 FX입니다. 자, 어제 달러 강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유로 FX 조정을 흐름을 받고 있었는데요. 현재 가격대 볼까요? 자, 현재는요, 1.1834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장의 저가를 먼저 볼까요? 지금, 안 뜨고 있는데, 네, 오늘장의 지금 현재 흐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18345인데, 현재 흐름에서 업앤다운만 먼저 들어보고 난 이후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네, 들어봅니다. 어렵네요. 네, 하나, 둘, 셋. 네. 자, 지금 뭐 해설위원님과 마스터님 그리고 윤희라 웨싱캐스터만 지금 다운을 들었죠? 자, 먼저 들어볼까요? 네. 유로는 그 블룸버그지에 따르면 the euro advanced 0.3% to 1.1782 the biggest gain in a week이라고 얘기해서 그 유로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0.3% 상승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서는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데 이것만 보고 상승으로 보기에는 약간 힘이 좀 부족하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The euro, yen and pound have all remained under pressure from the strong US dollar this week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US 달러 강세에 의해서 유로, yen, 파운드 모두 좀 하방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before going into the weekend, speculators are likely to look for reversals.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이 반등을 시도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좀 조심스럽게 관망세를 좀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사실 업이다 다운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But Forex has proven challenges this week and risk management is needed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그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나올 때까지는 리스크에 대해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 가격대를 이야기하기로는요. The euro has stayed under pressure this week and is nearing what many speculators consider important support around 1.17 against US 달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17대를 좀 저항선으로 보면서 좀 지지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쪽에서 좀 많이 지켜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traders with a task for adventure and a belief the euro has been oversold may be time to buy the euro and look for upside movement going into the weekend.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그 주말까지 유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너무 많이 이렇게 가격이 하락을 했다는 생각 때문에 상승을 할 수도 있겠으나 아직까지 드라기 총재의 연설이 남아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사실은 관망세를 좀 지켜가는 게 가장 유리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그 유로존 관련해서도 속보가 하나 올라왔는데 테레사 may have defended free market capitalism in speech marking 20 years since the Bank of England was given the right to set interest rate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란은행에서 금리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 메이 총리가 자유시장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뉴스가 하나 떴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래기 총재 발언 이전까지는 조금 더 관망적인 그런 관점에서 매매 전략 짜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외신의 분석 의견입니다.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 오늘 업 드셨죠? 네. 일단은 뭐 네. 전반적으로 이제 앞서 외신 쪽에 이제 뭐 코멘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뭐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들 외에 그냥 기술적으로 단순히 좀 봤을 때 고점 부분에서 조정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이 앞전에 뭐 8월달 지속적으로 좀 뭐 하방 지지를 좀 보여줬었던 그 라인까지 근 한 3, 4거래일 만에 내려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꺾였느냐 안 꺾였나는 사실 그 지지 라인 때 뭐 어제 전일 저점 부근들을 확실히 좀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고 나서 추세 반전을 뭐 논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점 부근에서 박스권 그리고 박스권 하단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다. 그래서 이제 뭐 업을 좀 들어봤습니다. 네. 저도 해설위원님과 좀 같은 의견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조정을 3거래일 연속 받았기 때문에 오늘의 이 상승세는 기술적 반등 자리이기도 하다라는 부분도 함께 있고요. 그리고 유로 FX가 이렇게 조정을 받은 이유에는 달러의 강한, 강달러에 대한 의견도 분명히 반영이 됐을 텐데 그 부분도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올라온 점에서 잠시 쉬어가는 흐름 함께 연동을 하면서 차트를 보시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분석 안에서 업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마스터님의 전략을 바로 들어볼까요, 마스터님? 네.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뭐 유튜브에도 올려드렸지만 업다운보다는 설명을 잘 들으시라고 말씀을 그럼요. 드립니다. 네, 맞아요. 자, 우선은 달러 인덱스 먼저 볼까요? 달러 인덱스 먼저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우선은 이 그림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리딩 시에. 이 큰 흐름들은 얘를 돌파해서 눌림에 이 자리까지 가는 애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뒤집으면 유로 달러겠죠. 그럼 아직은 추가적인 매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유로 달러로 돌아서서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날 저가 매수 배팅에 정확히 이 자리 목표가까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눌림에서 추가적인 반등을 해서 이 자리 1차, 그 다음에 얘네들 반등은 여기서 이렇게 밀리냐 아니면 여기까지 가서 밀리느냐 그걸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 큰 오차는 없을 겁니다. 각각의 자리에서는. 그래서 우선은 반등을 했다가 다시 밀릴 걸 보는 거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방들 추가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 대신 달러 인덱스의 그림은 굉장히 큰 그림들이기 때문에 360분봉이에요. 굉장히 며칠 동안 걸릴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 자체가 얘네들이 이제 반대로 보시면 되거든요. 유로 달러하고는. 그래서 우선 매수 쪽으로 배팅 들어갔다가 다시 밀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한테도 여기서 계속 매도 보고 싶은 걸 좀 자제시키고 오히려 매도는 길게 올렸다가 기다렸다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신저가를 낮춰서 긴 롱포 한번 크게 먹어보자 그 말씀 드렸는데 우선 제 관점이 이렇습니다. 우선은 반등 그 다음에 1차 자리에 왔다 보시면 되고요. 1차 자리에서 못 지키고 가느냐 아니면 이 강한 저항점 구간까지 올라와서 밀리느냐를 보는 거고 추가적인 하방은 장기적으로 좀 더 열려있다. 달러 인덱스로 보자면 장기적으로 네, 그렇죠. 94.60대까지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역시나 달러 인덱스 비교해서 유로 통화에 대해서 부분을 말씀을 도와드렸는데 단계적인 매수세 이후 매도를 본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역시 94.60까지 열려있다라는 부분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맞나요? 그리고 추가적인 설명을 더 네네네. 해드렸는데 네. 더 해도 될까요? 네네. 더 해주세요. 네. 네. 자, 우선은 유로.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도를 봤었잖아요. 그 다음에 올라온 놈들 매도죠. 뭐 그림을 단순하게,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좀 이해하라고 보고 있는 거는 계속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매도를 한번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대로 올라오면 또 추가적인 매도. 그래서 이제 매도 관점을 연 거였죠. 그 다음 매도를 쭉 였는데 중간에서 우리가 지지력에서 어느 정도 부합을 띄느냐, 스캘핑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 자리 빼고 밀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구간 내에서 많이 갔기 때문에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반등 여력을 보이는 거죠. 왜? 이 하단부를 바로 깨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황을 계속 살피면서 얘네들은 움직일 거고요. 이런 반등들이 이 윗구간 못 깬다. 못 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방을 더 열어보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번 주, 저저번 주 나와서 관점 말씀드렸던 거 아직도 그대로 유효하고요. 걔네들 그림들, 흐름들, 마디가들 설정해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네, 큰 그림들은 항상 빠진 애들, 그 다음에 지지되는 애들, 중간에 끊어야 될 자리를 한 번씩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하방이 더욱더 열려있다는 부분을 더 분석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자, 유로 FX에 대해서 단기적 관점과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뭐 여러 방면에서 말씀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네, 대응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 FX까지 알아봤고요. 지금 시간이 딱 30분이 지났는데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개장을 하면서 현재 시세 어떻게 변했는지 보시죠. 자, 먼저 S&P 500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 개장 전에 2,500선 지지가 됐었는데 현재 2,500선 계속적으로 지지되고 있고요. 2,500.7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요, 5,924.50포인트 전거래를 대비해서 0.20%가 빠진 가격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확인해본 유로 FX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유로 FX 역시 1.18355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보합권까지 올라온 가격대예요. 자, 그리고 골드도 볼까요? 네, 골드도 지금 강보합권이긴 한데요. 거의 보합권이죠. 1286.6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이슈인 크루드 오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52.59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한 이후 현재 시세 빠르게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 어제 뭐 원유 재고 발표를 뭐 함께 하셨잖아요. 그 이후 계속적으로 시작적인 가격대 52달러 초반대에서 움직였는데 지금은요 52달러 중반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CNBC가 뭐 분석적인 기사 내놨는데요. 국제유가가 85달러로 뜰 것이다. 원유 강세장은 시작됐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워낙 뭐 어제는 뭐 쉘 CEO가 60달러까지의 상방을 본다라는 뭐 뉴스도 나왔는데 어찌됐든 뭐 상방 쪽으로 보는 많은 의견들이 있긴 해요. 하지만 뭐 과정이 어떻게 했냐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했냐가 좀 중요한 것도 같은데 자, 크루드 오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준비되셨나요? 자, 들어볼게요.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저도 업이고요. 마스터님 업, 그리고 해설위원님 다운, 그리고 윤혁 캐스터도 다운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그럼 원유 재고 어제 발표가 됐는데 윤혁 캐스터 어제 재고 발표라든지 뭐 다양한 뭐 뉴스 한번 검색해볼까요? 네, 사실 어제 원유 재고가 예상치보다 더 늘어났다는 발표 때문에 그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Investors trim crude holdings after sharp gain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 투자자들은 이렇게 빠르게 매도를 했다 이런 보도인데요. 사실은 오늘 이런 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52달러 선대가 지지가 되는 가운데에 그 bullish pennant chart pattern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차트 분석을 해놓은 게 있는데 price were trading in the triangle area between 52달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52달러 내에서 이렇게 트라이앵글을 그리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And the lower support line is 5160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1.60달러가 좀 하방 지지선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price broke above the triangle resistance line 만약에 이게 사실은 이 triangle resistant가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혹시 이게 깨진다면은 여전히 그 앞서서 그 다른 외신 쪽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계속해서 54달러대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his week the news has given a mixed picture of supply and demand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트라이앵글을 향해서 나아갈 때까지 사실은 굉장히 좀 혼합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좀 조정 국면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 크루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이슈들, 이라크 관련해서 터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슈들과 수요와 공급 관련해서도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지만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차트 함께 보셨던 그 트라이앵글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삼각수렴 같거든요. 네, 차트에 대해서 삼각수렴에 대한 부분 잘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위원님 다운 드셨죠? 같은 의견이시죠? 네, 보태볼까요? 네, 일단은 사실 네. 개인적으로는 유가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방향성을 승률을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렸을 때 승률이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높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래도 수요일날 원인 회고를 하기가 싫어서 네. 목요일로 살짝 옮겨볼까도 고민을 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심리적인 저항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51는 돌파가 되어 있는 그런 그렇네요. 상황인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한 차례 좀 눌렸다가 다시 움직여야 상승이 나와도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어디였죠? 85불 이야기가 네, 네. 나왔었는데 CNBC에서. 네, 유가가 네. 좀 상승을 하면은 그런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또 유가 하락을 하면은 쫙 바닥 쪽에 있는 그 가격대의 전망들도 좀 나오는데 그런 전망들보다는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재고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팔로우하면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51를 돌파를 했지만 위쪽으로 또 $55 이 자리도 심리적인 저항대가 또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 다이렉트로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한 차례 좀 눌려서 $52에서 충분한 물량 소화를 하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기억납니다. $51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그때도 $51가 좀 강력하다라고 했지만 그 돌파 이상으로는 또 상방 쪽으로 열려 있다라는 의견을 전달해 주셨잖아요. 아니, 왜 자꾸 그런 말씀을 약간 못해 보여주셔서, 아니, 너무 좋은 뷰를 주시는데, 네. 요일은 선택적으로 하시되. 정확히 맞추고 싶은 제 욕심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그런 욕심이 네. 있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분석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의 의견도 함께 도와드릴게요. 어제도 저도 크루드오일 업을 들었는데 $52 초반대였습니다. 저도 중반대까지는 봤는데요. 그런데 저도 좀 어려워서 여기서 어떻게 들어야 하나라고는 했지만 오늘의 이 상승 흐름은 깨트릴 수 없다.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전 그래서 이 흐름 안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그런 분석에서 단순하게 업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 가격대는 어떻게 가늠을 좀 잘 할 수는 없지만 일단 $52 초반대까지는 견뎌낼 것 같거든요. $52에 대한 지지는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의견과 그리고 오늘은 상승 쪽으로 마감해 업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모두들 어려워하고 있는 이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전략이 너무 궁금한데요. 마스터님, 전달해 주실까요? 네. 또 그 룸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네. 또 여러 가지 언급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자, 네. 우선 이렇습니다. 우선 저번에 50.80까지를 쳤던 고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상방 100개를 연다 그랬었어요. 100개를 열고 이제 52부터 매도를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보다 보니까 20대 이렇게 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가를 64 이 자리까지 열고 20대까지를 가능성을 열었었습니다. 그리고 50대에서 돌리기 시작하니까 얘네들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자. 그 다음에 지표 전에는 보합 구간에서 넘어가지 못하니까 위아래 그냥 빼고 먹고 마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얘네들이 이제 수렴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장은 보합을 우선 보시고 그 다음에 미장 근처에서 돌파면 매수, 빠지면 매도인데 이왕이면 매수 쪽 우위를 보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왔었어요.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우리가 방송 시작하면서 52.30대 후반부터 지금 52.80대까지 그냥 보합이다 보시면 되고요. 네. 우선은 53분을 넘어갈 수 있는지를 아마 얘네들이 테스트할 거라 봅니다. 제 전반적인 관점은 얘네들 안착을 못하면 많이 열려도 아래 구간은 50점 초반대고요.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자리는 여전히 50.90대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일봉상에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 그러는지. 네. 일봉상에서 아직 53점 중반대가 열려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핍이 또 열려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아직은 이 자리를 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이런 구간들을 테스트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세력들한테는 눌림을 많이 안 주려고 버티려고 하겠죠. 그렇다면 여전히 이 구간대 지지력들은 많이 지키려고 할 겁니다. 이제까지 올라왔던 이 구간대 추세선 자리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키려는 노력을 많이 할 거라고 보고요. 대신 오늘 53불대를 안착을 하냐 아니면 중간에 되돌려치기를 하느냐. 되돌려치기라는 건 추세가 빠진 다음에 다시 고가를 갱신하는 그림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미장 초반대까지는 우선 이 구간대 부합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거는 53불 안착이냐 아니면 걔네들이 다시 52불 그 다음에 50.60대까지 눌림이냐. 어차피 50불을 깨지는 건 보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세력들이 지금 아까 세력이 아니고 CNBC에서 나왔다 그랬나요? 그렇게 큰 보는 관점들은 네. 우선은 큰 그림에서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뭐 중요하지 네.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데 우선 말이 나왔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혹 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얘네들은 월물이 한 달마다 바뀝니다. 그럼 월물이 바뀌면 30핍에서 50핍 정도 오차가 생기게 되죠. 지금 추세 저항이 어디 있습니까? 73불대 있죠. 네. 그럼 월물이 바뀌는 도중에 100개에서 200개 내외에 휩소가 발생되겠죠. 그러면 지금 85불대가 이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간대 월물이 바뀌면서 얘네들은 80불대를 열고 보는 그림들은 이해가 됩니다. 그럼 작은 그림들 우리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걸 한번 다시 봐볼게요. 이건 오늘 그린 게 아니라 예전에 제가 그려놨던 건가 봐요. 네네. 큰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꺼내서 말씀드립니다. 네. 자, 위아래 삐삐에다가 이 구간들 채널로 계속 흘러갈 거라고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얘를 돌파하기 기대한다. 조만간에 돌파하는데 언제냐.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잡고 끌고 가고 저가에서 계속 배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간까지를 계속 가능성을 여는 거죠. 중간 눌림이 어디까지 되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50불대 위주로 47불, 48불이냐 50불을 지지하고 55불부터 500핍 내에서 싸우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는 싸움들인데 이 그림에서 또 보시면 여전히 얘네들은 상단부 저항이 이 구간을 열려 있죠. 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85불 열렸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혹해서 쫓아가든지 그러면 두세 달 동안 고생하실 수 있고요. 두세 계약만 들어가시더라도 수천만 원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0피 밀리면 10계약이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다계약을 하거나 풀배팅을 하는 거 자제하시고요. 우선은 넘어갔기 때문에 지지력을 50불대 근방에서는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할로 매수는 롱프로 싸울 수 있으나 중간중간에 53 중반 자리부터 54불대 바로 안착하는 그림들 못 나오기 때문에 신고점을 올려가는 애들은 눌림을 보셔야 되고요. 걔 전체적인 흐름이 50불대 지지력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해 안에는 이 구간 내에서 그냥 노는 걸 보셔야지 아무리 커도 얘네들이 55불을 바로 안착해서 큰 네. 싸움들 한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그 이야기가 나와서 또 다들 네. 시청자분들이 착각하고 아, 막 그럼요. 야 매수 배팅이란다 이러고 들어가실까 봐요. 네. 네. 왜냐하면 이런 기사에 대해서 또 이 마스터님이 분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기사성들이 나온다면은 아 일단은 위쪽 상방 쪽으로 크게 열려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매수로 섣부르게 들어가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주셨고요. 미국의 CNBC에 대한 분석 내용이니까요. 이 점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스터님의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지금 뭐 유튜브를 통해서 저 개장 전부터 보합권에 대한 가격대 전달을 해드렸어요. 52.40과 50.80에 대한 그 보합권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실시간으로도 남겨주셨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따가 지금 제가 오기 전에 잠깐 상담한 것도 있고요. 말씀드린 것도 있어서 2부 때는 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뭐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오늘 보합에서 뚫릴 걸 봐야 되는데 누군가 물렸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한 100핍 정도 갔었죠.
그 구간에서 이제 보합세를 띈단 말이에요.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관점들 2부에서 시간이 된다면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2부 예고편까지 네 말씀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크루도일까지 세 번째 이슈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활발한 의견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시장을 보시면서 또는 매매를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쪽에 바로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출연하신 마스터님과 또 해설위원이 함께 꼼꼼하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요. 역시나 안전자산 골드가 올라왔습니다. 골드 가격 역시 최근에 변동성이 큰 가격대입니다. 1,300달러가 깨진 이후에 이 가격대에서 어떤 매매가 유효한지 궁금하신 분 많으실 텐데 자, 골드 먼저 업앤다운 들어본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현재 가격대 볼까요? 네, 골드는 현재 1,286.8달러입니다. 자, 들어보도록 하죠. 네, 하나, 둘, 셋. 네, 다운이 지금 또 해설위원님과 캐스터, 그리고, 저와 지금 마스터님 업을 들었는데요. 윤희락 캐스터, 자, 골드 어떤 뉴스 나오고 있죠? 네, 골드 어떤 매매가 유효한지 외신 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old Fair, a new one-month low overnight as the big dollar rallied on expectations of a U.S. interest rate hike in December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U.S.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어제 오버나이트로 해서 가장 한 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In the near term, we are still looking at the interest rates for the direc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 가능해서는 그렇게 크게 변동폭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Unless North Korea does something, I think gold will be under pressure. 그러니까 어떤 North Korea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이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장기적인 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2017년 내에 We're starting to sensing the gold will continue as the fear asset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17년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 골드를 상승으로 끌어올리는 게 그 불안 심리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나 북한 관련된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반복 효과를 통해서 점점 더 그런 불안 심리가 완화가 되기 때문에 골드의 상승에도 어느 정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요. Gold price trade below the support line of 12.9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1290선에서 더 밑으로 거래가 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The bearish trend has extended and is likely to hit 1273 as the pattern has formed descending broadening wedge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273까지도 가능하다. 이게 지금 그래프상으로도 descending broadening wedge라고 해서 이게 하락 확대 세기형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큰 폭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한 부분 외신 뉴스 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자, 해설위원님도 의견 들어볼까요? 네, 저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이제 상품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나, 그러니까 그 마켓 자체가, 리스크 오프보다는 리스크 온, 그러니까 리스킹을 더 이제 주식이나 이쪽 상품에 시장에 집중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돼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상방보다는 하방의 의견을 드리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고점 온스당 한 1340 그 위쪽에서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리고 어제는 이제 좀 하락폭이 더 컸기 때문에 반발 매세가 좀 들어올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큰 방향에서는 하방으로 좀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다운 의견 드려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락 쪽으로의 가격대를 어느 정도 선까지 보시나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60일선은 이탈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는 121선 남아있는데 여기가 그렇죠. 온스당 1276불 정도가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도 좀 이탈을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한 1250 요 언저리까지 좀 열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유동성 자체가 이제 금에 대한 선물 매력도가 좀 떨어진 부분도 있기도 하고 하락 쪽으로 현재 61선이 이탈됐기 때문에 121선 이탈에 대한 가능성도 좀 염두해 두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다운 의견을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한데 먼저 마스터님 말씀 빠르게 들어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뭐 2부 때 더 자세한 이야기 할 수 있으면 하기로 하고요.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골드, 제가 리딩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골드가 비인기입니다. 그렇겠죠. 달러를 사느냐 아니면 굳이 뭐 안전자산이 뭐 선호 심리가 극대화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긴축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골드가 이제 비인기 종목으로 되는 거죠. 그냥 이제 어느 정도에서 반등을 보느냐. 제가 이제 업든 거는 하반 경직에 그냥 매수 스캐핑 정도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면 되시고요. 우선 이 구간대에서 우리가 뭐 저도 매수를 많이 받고 굉장히 골드를 어렵게 먹었어요. 한번 버리기도 하고 다시 찾아오기도 했는데 이 자리를 비워서 리용호 외무상께 굉장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날 급등을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먹었거든요. 그래요? 네, 네네. 갑자기 뭐 그 기자회견 때문에 이제 반등을 한 거죠. 네, 호텔에서의 기자회견.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우선 보자면 이제 추세가 우선 밀리고 최상 하단부가 있죠. 그래서 신저가를 낮출 때 반등만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 왜 그러냐면 지금 달러 인덱스가 더 남아있다면 골드도 더 매도 아니냐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얘네들이 끝점과 고점이 항상 같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점점 골드가 인기가 사그러지고 그 다음에 달러가 어느 정도 올라가기 시작이 되면 안전자산의 비중이 달러에서 골드도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하반 경직이 계속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물론 일봉상에서의 그림과 그 다음에 분봉상의 그림은 아직 좀 더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서의 지지력들 반등은 계속적으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이 구간들 있죠. 이거 기억나실 거라고 봅니다.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 연결했던 이런 구간들. 네네. 그래서 이런 구간부터 매수를 노렸던 거고요. 그리고 뭐 약간 빠지니까 버리기도 하고 다시 잡기도 하고 해서 이걸 먹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 거였고, 그렇다면 얘네들은 하단부 경직이 계속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보자면 신저가를 낮출 때 반등은 유효하다. 그래서 과연 얘네들 달러처럼 지속적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는 좀 대의 관점에서 약간씩 지켜보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관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 빅 이벤트가 있을 때 그때 골드 거래하셨어요? 네, 그래서 한 네. 500 정도를. 우와. 네, 상당한데요. 네. 아니, 왜냐하면 네. 리용호 외무상의 기자회견 긴급하게 할 때 저희가 2부 정말 끝 마무리 5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급하게 그 흐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국채 같은 경우도 빠르게 좀 하락을 올라가가지고 그 부분까지 전달을 도와드렸는데 매매를 하신 분이 여기 이렇게 있으시네요. 네. 뭐 그거는 운이 좋았던 네네. 것 같습니다. 뭐 하반 경직이 있었고 그다음에 크루드 오일을 그에 한 10분의 1 정도를 뱉었어요. 지금 네네. 고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기회는 준비한 자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저희 신세교회 함께 하시면서 전반적인 시장 뷰 안에서 이런 전략 꾸려 가신다면은 정말 좋은 수익으로 창출해 내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골드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속보 또 올라왔습니다. 자, 미국 2분기 GDP에 대한 성장률 3.1%로 상향했다라는 건데요. 2015년 1분기 이후 최고치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SG에서는요, 달러 가치가 더 뛸 수 있는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이 달러에 대해서 이제 강달러 의견을 더욱더 보태는 건데요. 그동안에 정말 달러 약세로 이어졌던 그 흐름에서 각 종목에 대해서 흐름이 엇갈렸는데, 달러가 앞으로 금리 인상 이후 더욱더 강력하게 약세에서 강함으로 또 변화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있다라는 그런 분석적 기사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EU와 영국 4차 브렉시트 협상서도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라는 의견, 분석적 뉴스까지 다시 한번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부에서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상품들 전략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정보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선재 마스터를 비롯한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세계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더욱더 상세하고 집중적인 전략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